두근이 영상툰. 몇 년 전 저희 신우가 사업을 하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형편이 괜찮았고 모아둔 돈도 넉넉했기 때문에 빌려줬어요. 그 후 신우는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로 유망했는지 잘 돼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더군요. 요식업이나 디저트 등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1년 내에 망한다는 말이 많던데 의외로 술술 잘 풀리더니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 대박집이 됐나봐요. 그렇게 대박이 났으니 이제는 사업 초기에 빌려간 돈 정도야 별거 아닐 거잖아요. 그때쯤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돈 나갈 곳이 많아져서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어요.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바빠서 그러는데 언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이사 날짜가 코앞까지 다가와서 돈이 급하다 보니 가게에 직접 찾아갔어요. 가게는 정말 바쁘긴 엄청 바쁘더군요. 손님들이 와서 테이크아웃도 엄청 하는 데다 배달 나가는 것도 계속 있다 보니 제대로 말 걸기도 힘들 지경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렸다 다시 찾아갔죠. 아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로 왜 그렇게 사람 귀찮게 굴어요? 3,000만 원이나 되는데 몇 푼 안 된다고요? 장사 3달만 하면 그만큼은 벌어요. 아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로 바빠 죽겠는데 가게까지 찾아와서 꼭 그래야 했어요? 우리도 좀 있으면 입주날이라 잔금 치르려면 아가씨한테 빌려준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아유 그 정도 금액도 미리 못 챙겨놓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아 하긴 두 사람 벌이 생각하면 3천 정도는 많이 큰 돈인가? 이체하면 되죠? 아가씨 말이 좀 그러네요. 내가 지금 돈 빌리러 왔어요? 당신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건데 그 태도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2-3달이면 버는 돈이라고. 고작 그 정도 돈인데 지금 그거 받아내겠다고 바쁜데 쫓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꼴불견이라고요. 지금 그 사업이 우리 부부한테 3,000만 원 안 빌려갔으면 시작이나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덕에 그만큼 잘 풀렸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돈 갚을 때 지났는데 갚지도 않고 찾으러 왔더니 거짓 취급? 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셨네. 그렇게 신우와 짐승 거짓거리며 한바탕 크게 싸우고 받을 것만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되던 신우의 장사는 유행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러들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가게 자리세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나 봐요. 결국 반년 정도 더 지났을 때는 장사를 접었죠. 언니, 내가 이번에 유행할 것 같은 걸 찾았거든요? 나한테 돈 좀 빌려줘요. 나 이미 한번 대박나는 거 보여줬잖아요? 아가씨가 디저트 장사에 안목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 실력은 확실하니까 한 번만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요. 그렇지만 아가씨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도 2년도 안 돼서 다시 돈 빌리러 다니는 처지가 될 정도로 돈 관리를 더럽게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요. 조금 잘 풀리면 도와주던 사람들, 돈 빌려준 사람들 개무시해서 다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 떠나버린 사람 중에는 저도 있으니까 여기 말고 돈은 은행 가서 빌리세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내 돈 빌려가 놓고 좀 잘 풀리면 돌려줄 때 거짓 소리 하는 사람한테 빌려줄 돈 없다고요. 그렇게 내쫓아버렸어요. 최근에는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긴 했나 본데 이번엔 유행 예측에 실패했는지 영 안 풀리나 봐요. 월세가 없어서 남편에게 돈 빌려달라고 한 번 더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안 된다고 매듭 지었죠.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한 시댁에는 신우가 한 명 있죠. 그 친구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시어머니 말씀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도 좋아서 아주 잘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학생 때부터 좀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취업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많이 지쳐버렸나 봐요. 집에서 놀기만 하며 취업 준비도 간두고 낮밤도 뒤바뀐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도움이 될까 싶어 여행도 보내줘보고 저희에게도 찾아왔을 때 식사도 고급 식당에서 대접해주고 용돈도 좀 들려서 돌려보내주는 등 온 가족이 신우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이끌어주려 했어요. 그러나 신우는 오히려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며 집에서 화난다고 소리를 지르곤 했나 봐요. 저에게도 갑자기 찾아와서는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마치 맡겨놓은 듯이 요구하곤 하더군요. 그렇게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변해가다 보니
가족들이 다들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다들 관심을 좀 줄여나갔어요. 그렇게 신우와는 연락도 뜸해진 어느 날. 그날은 대학 동창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지인들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우연히 신우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지나가면서 신우가 장가 간다고 청첩장을 돌린 친구를 봤나 봐요. 아, 그럼 언니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려고 대접한 거라니까요. 결혼한다는 친구를 소개해달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언니는 자리만 마련해주면 내가 알아서 잘한다니까요. 내가 이래봬도 학교 다니던 때 인기 많아서 고백도 많이 받았다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다는 사람과 소개팅을 잡아달라는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요. 그게 왜요? 내가 그 여자친구보다 더 매력이 있으면 결혼을 업고 저랑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임자 있는 사람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8년이나 남았다면서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파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오빠 정말 내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진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정말. 여친 있는 사람과 소개해달라는 것도 비상식적인 요구일 텐데 결혼식을 준비 중인 사람을 뺏을 수 있게 도와달라니 막장 요구에 정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럼에도 늦은 시간까지 소개해달라 전화하고 쫓아다니면서 언제 자리 마련해줄 거냐 계속 찡찡거려 결국 후배인 그 친구의 예비 신부에게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연락했어요. 언니, 제가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렇게 후배의 계획 아래 신우와 그 친구는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언니와 계시는 걸 우연히 보고는 인물이 너무 좋으셔서 꼭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 제가 먼저 나서서 소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외모는 좀 자신 있는 편이라 가만히 있어도 소개해주겠다고 다들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는 어떠세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도 명문대 나와서 모자라는 건 없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딱히 없네요. 아, 한 가지 있다. 그날 여주 만난 게 청첩장 돌리느라 만난 거고 그 자리에 제 여자친구도 있었을 텐데 못 보셨어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딱히 그쪽 분과 어울릴만한 분이 안 계시던데요? 그래요? 그럼 그쪽은 저랑 어울리시고요? 당연하죠. 저 정도 되는 사람 만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와, 자신감 대박. 제 여자친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 보이시는데. 제 생각엔 짝 있는 사람 넘보시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집 나간 인성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휴, 저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한심한 사람하고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끝났어? 기다리느라 수고했어.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친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개무시를 당한 신우는 창피했는지 집에 잘 들어갔냐는 제 연락에조차 답장이 없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신혼 초에 저에게 억지를 많이 부리시며 괜한 시집살이를 시키곤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아침마다 전화하셔서는 아침 먹었니? 하고 물어보시고는 걔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거 건강에 나쁜 거 아니니? 이런 잔소리 하려고 일부러 연락하시곤 했어요. 그것 말고도 너는 어차피 나중에 그만둘 거 왜 집안일에 소홀하게 얼마 벌지도 않는 거 계속 다니냐? 하시며 회사 다니는 걸로 트집을 잡는 등 뭐 하나 건수만 생기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기에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서 들려줬죠. 시어머니의 1시간가량 되는 막말을 들은 남편도 화가 나서 시댁을 찾아가 어머님과 크게 싸웠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여자한테 홀려서 제 어미도 몰라보고 소리 지르냐? 하며 맞서 싸웠지만 화를 버럭버럭 내며 강경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얌전히 물러나셨어요. 그로부터 한동안은 시어머니 측에서 접촉하는 경우는 극도로 적어졌어요. 저는 평온한 생활을 되찾았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것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남편이 본인에게 화를 냈던 일에 대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놓고는 그렇다니까. 내가 어제 집에 갔다가 킥업했다 얘. 그럼 오빠는 입고 나간 옷 빨래도 안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입고 출근한다는 거야? 그렇지. 새까맣게 때가 타서 보기만 해도 더러워 보이는 걸 어쩔 수 없이 입고 나가더라니까. 밥 안 챙겨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걸로 한 소리 했다고 제 서방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얼마나 울고불고 하면서 구워 삶았는지. 저번에는 집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니까. 엄마한테? 그걸 가만뒀어? 덩치도 큰 너희 오빠가 집까지 쳐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휴, 이제 보니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네.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서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얘. 제가 모르는 곳에서 신우 보고 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며 저를 무슨 짐승처럼 이야기해놨더군요. 이간질은 거기서 끝이 아닌 게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은 남편도 이용만 당하는 멍청한 아들, 거기다 자기를 위하는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악다구니 쓴 페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저는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원흉이라고 못 박아버려 자세한 내막을 전혀 모르는 신우는 그대로 믿게 됐나 보더라고요. 저에 대한 험담을 줄기차게 들은 신우는 명절에 모이면 크게 한 소리 하려고 각오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명절이라고 시댁에 갔다가 매서운 표정으로 째려보는 신우를 맞게 됐죠. 오빠를 꼬드겨서 우리 엄마랑 싸우게 만들고 정작 집에서는 오빠를 종처럼 부려먹는다면서요? 네? 누가 그래요? 다 들었어요. 빨래도 안 한 거 입혀서 출근시키고 퇴근하고 온 오빠한테 컵라면 끓여 먹으라 떠넘겨놓고 그거 안 치웠다고 잔소리 한다면서요? 오빠도 마찬가지야. 그런 취급 당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치고 화냈다며? 어머니가 그러세요? 그렇게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며 이미 시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비난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말로 몇 마디에서 설득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이전에 남편에게 들려줬던 시어머니의 막말 녹음본을 틀었어요. 네가 그따위로 챙겨 먹이니까 애가 매번 볼 때마다 힘이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는 회사는 빨리 때려치우라고. 네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가정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니? 이런 억지 잔소리부터 흥분해서 욕하는 부분까지 온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게 틀어줬죠. 신우와 시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건 사람이 잘못된 거네. 너희 엄마가 이 정도로 막장인 줄은 몰랐다. 언니가 잘못한 게 맞아? 엄마가 그냥 언니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고작 녹음 파일 하나에 모두 제 편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남편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알겠지. 우리 엄마는 그냥 시비가 걸고 싶어서 우리 집에 전화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젠 우리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너한테 가서 이간질하려 한 것 같은데 너도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거 다 듣고 있으면 병난다. 그렇게 온 가족들이 모두 돌아서 버렸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남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 분이 생활하시던 집의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나와야 하게 됐어요. 결국 어머님은 갈 곳이 없게 되어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셨어요. 그러나 신우네 부부는 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처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아이도 돌봐줄 수 있으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출근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저대로 부담을 좀 내려놓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적당히 받아들이는 걸 보고 형님 쪽에서도 고마웠는지 자주 연락해주고 이것저것 선물이라고 자주 보내주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머님과는 역시나 살아온 방법이 많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니 몇 시인데 집에 안 들어와?
제가 오늘 야근이 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밥이 문제니? 여자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니면 안 돼. 아직 8시밖에 안 됐어요. 버스도 지하철도 다 다니는 시간인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해가 져서 온 동네가 컴컴한데 차가 다니는지가 뭐가 중요하니? 괜찮아요. 아직 시간도 일러서 거리에 사람도 많고 휴대폰도 챙겨 다녀요. 제가 애도 아니고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진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큰애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6시 넘으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게 시켰어. 늦어도 7시에는 무조건 집에 와. 한 번만 더 통금시간 어기면 그땐 쉽게 안 넘어갈 거야. 어머님, 집에 그때까지 들어가려면 제가 일을 못해요. 내가 뭐 나 좋으라고 들어오라니?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잖냐. 어른 말 들어. 네 맘대로 엄한 데 다니면서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싸게 들어오라고. 어머님의 생활 방식 중 가장 이해도 안 되고 적응을 못 하겠는 게 이거였어요. 여자니까 7시 이후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게 말씀뿐이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텐데 어머님은 7시가 넘으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10분 단위로 전화하셔서 언제 올 거냐? 왜 안 들어오냐? 위험하다. 너 내 말이 우습지 아주 성화였어요. 처음엔 걱정되셔서 그런가 어떻게든 이해하려 했는데 나중엔 통금이니 뭐니 점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셔서 일상이 힘든 지경이었죠. 답답해서 외국에 있는 형님께 전화해서 저녁만 되면 어머님이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성하세요. 아유, 엄마는 아직도 그래? 그거 남편이한테는 안 그러지? 예, 맞아요. 여자가 늦게까지 다니면 안 된다고 저보고만 그러셔요. 그거 말고도 비싼 거 사면 씀씀이가 해프다느니 하면서 또 뭐라 한다? 아이고 할맛이 나한테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올케한테 그게 뭐냐 진짜? 또 뭐라 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줘. 여기 데려와 버릴 테니까. 그 후로도 어머님은 통금 시간 안 지킨다고 몇 번이나 저를 혼내셨어요. 형님께 연락이 왔을 때 여전히 그러셔서 회사에서 종종 난처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귀국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셨어요. 얘야, 나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니세요? 그래, 나다. 돌아가도 되니? 여기서는 답답해서 안 되겠다. 왜 그러세요? 형님이 불편하세요? 그래, 무슨 여기서는 말도 안 통해서 편의점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말이다. 갑갑해서 집 밖에만 나가면 딸내미가 위험하니 어쩌니 하면서 대문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지 뭐니. 아무래도 미국은 총기 사건 같은 것도 있고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뭐. 아무리 그래도 숨 쉴 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전화해다 힘들다 갑갑하다고 투정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말에 할 말이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밤에 통금 시간 정해주셨던 것처럼 형님도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한마디에 결국 입을 다무시더군요. 몇 번 더 투정 부리시다 결국 못 버티고 돌아오시기로 정해졌어요. 다시 집에 오셨을 때는 통금 시간이라느니 한 달에 얼마까지라든지 하시던 건 사라졌어요. 마음을 고쳐먹으신 듯 했죠.